이번 방송은 지난번 방송 끝부분에 이어져 시작됩니다. 저희가 라면 얘기를 진짜 두서없이 했는데 사실 저희 라면 특집의 정수는 이 후반부입니다. 네. 네. 왜 그냥 다른 부제나 설명 없이 라면 특집인가 하면은 땡땡 라면. 내가 땡땡 만약 뭐뭐라면 if 특집이었던 것입니다. 네. 내가 만약 라면이라면 약간 이런 라면 특집. 네, 뭐뭐라면 어떨까에 대한 네, 것을 얘기해보는 네. 여러 가지 좀 재밌는 뭐뭐라면을 뽑아왔어요. 네. 네,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네, 내가 만약에 남자라면 내가 남자라면 이성애자일 것 같으냐? 아니면 남성애자일 것 같으냐? 아니면은 나눠서 내가 만약에 이성애자 남자라면 아니 근데 저는 요거 자체가 제가 네. 남자라면 네. 전 남자였어도 동성애자가 됐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만약에 남자라면 그냥 남자로 살았을 것 같아요. 게이들은 남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헤테로로 그냥 일반 해남으로 헤테로로 살았을 것 같고 별일이 없다면 근데 게이로 사는 삶도 상상을 해보긴 했어요. 게이로 사는 거는 약간 희망이야. 아, 그 희망사항이다? 네. 바라는 바이다 그냥? 네. 게이로 태어나서 게이 짓을 하면서 살고 싶다. 이거는 약간 희망이고 근데 내가 그냥 남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성애자 남자로 평범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정선별 남성으로 태어났어도 네. 성소수자의 길을 갔을 것 같아. 그런 이게 되게 근거가 없는 얘기긴 한데요. 그쵸. 제 기분이 그래요. 제 기분상? 제 기분이 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살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내가 여자로서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네. 되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여자가 좋다라기보다 내가 여자인 거랑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맥락을 따지고 봤을 때 네. 내가 남자였다면 남성애자가 되지 않았을까? 남자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끔씩 왜 해녀들이 헤테로 여성들이 네. 특히 우리가 왜 학창 시절에 막 이렇게 좀 우리를 그런 대상화? 호감을 가지고 네. 대상화하던 네. 헤테로 여성들이 우리한테 네가 남자였으면 사귀었을 텐데 이런 얘기 하잖아. 네. 그때는 그냥 걔네들의 상식선에서 그래 교제를 하려면 이성이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진짜 짝사랑한 걸 좋아하네 그렇게 얘기하면 가슴이 찢어졌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남자가 아니니까 못 사겠다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도 받아들여지고 해서 아무튼 뭐 복잡한 기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다 커서 이만큼 살아와서 내가 진짜 남자로 태어난다면 저는 왠지 남자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갈수록 좀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남자가 되더라도 너네랑 안 사겨. 그러니까 억하심정이. 미안하다. 네. 근데 이제 남자들한테 그 얘기 듣겠지. 네가 여자였으면 살았을 텐데. 영원한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는 근데 그냥 만약에 이성애자 남자로 태어났다면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행님 하고 여자 좋아하고 한 번쯤 공론화도 당하는 개빵 한 나무로 그냥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태어난다면 지금은 제가 뭔가 레즈비언이고 여성이고 부치라서 약간 용서받는 그런 지점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남자라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안 되지. 네, 용서를 못 받으면서 그냥 개빠은 한 나무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부치로 태어난 제 자신이 굉장히 만족스럽다.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물주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자라 다행이다.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라면 주제로 넘어가 보자면 네. 진짜 내가 라면이라면은 뭡니까?
내가 라면이라면? 나는 어떤 라면일까를 약간 그 유형화하는 건가요? MBTI처럼? 약간? 심리 테스트처럼. 라면 테스트. 당신이 동물이라면 무슨 동물일까요? 이런 것처럼. 동물점이 있듯이 라면점이 있는. 그렇게 해보자면. 네. 주연님은 어떤 라면일 것 같아요? 저는 육개장 사발면일 것 같아요. 인기 많은 육개장 사발면. 네, 그냥 밍숭맹숭한 맛. 저는 오동통일 것 같습니다. 왜죠? 왜죠? 특이하다. 네. 너구리는 아니고요. 네. 그 너구리랑 오동통이 유사 제품이긴 한데 네. 오동통만의 그 팬층과 오동통만이 가지고 있는 그 맛의 영역이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이 좀 닮지 않았을까. 너구리와 비슷한데 약간 2인자 느낌? 그런 위치적인 부분, 상대적인 위치에서도 좀 그렇고 약간 라면계의 인디 느낌? 약간 인디 느낌. 서브컬처 느낌. 조금 밀려나 있지만 알 사람은 알고 찾는 사람은 이것만 찾는. 네. 그렇죠. 뭐 오동통면도 굉장히 메이저죠. 그리고 너구리는 운이 좋아야 안에 다시마가 2장 들어있지만 오동통은 무조건 2장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시마가 많은 네 그런 라면이 아닐까. 좀 더 감칠맛이 도드라진. 알고 보면 알찐. 그리고 라면. 너구리보다 조금 덜 자극적인 듯하면서 너구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만족을 거기서도 찾을 수 있는 조금 잘 오동통이 뭐지?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딱 그런 위치입니다. 나만 알고 싶은 라면. 또 네. 오타쿠 감성 한 스푼 추가한 그런 네, 너무 또 이제 베스트 5 안에 들어간 라면은 되고 싶지 않네요. 네, 나의 진가를 알아보는 소비자들만이 날 소비했으면 좋겠는. 굉장히 예. 라면이라면이란 걸 처음 상상해봤는데 앙칼진 라면이네요. 네, 굉장히 약간 도발적인 그런 라면이었습니다. 네. 네, 다음 라면. 이거 뭐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없죠. 써놨다고. 없는데 네.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하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이성애자 여성이라면 이렇게 써놨지만 페미라면이랑 되게 비슷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것도 잘못하면 진짜 사고 나요. 이게 진짜 사고 나요. 이성애자 여성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모든 우리가 뭐뭐 라면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닌 어떤 대상이 되어 본다면이라고 해서 상상하는 거잖아. 네. 이게 전제가 대상화예요. 우리가 이게 뭐지? 그럼요. 어떤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어떤 당사자성이 싹 배제된 그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다 보니 굉장히 위험하다. 나는 약간 내가 이성애자 여성이라면 그냥 평범하게 결혼하고 뭐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뭐 결혼하지 마라. 너네는 결혼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다니는 그런 전형적인 전형적인 그런 이제 평범한 이성애자 여성으로 살다가 나중에 한 40, 50대 중년쯤 접어들고 각자 할 일을 잘 하고 있다면 그때 이제 레주로 넘어오는 그런 이렇게 싹 이렇게 변경을 하는. 네, 그래서 뭐 이성애자 여성으로서의 어떤 할 일과 역할을 다 하고 난 뒤에 레즈 노선을 타는 그런 여성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성애자 여성인 거잖아요. 네. 레즈비언이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레즈비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성애자 여성이 아니네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상상도 불가능한 영역을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런 거네요. 네. 저는 만약에 제가 헤테로 여성이었다면 이성애자 여성이었다면 저는 진짜 극렬 페미니스트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냥 진짜 포비하고 그러니까 별로 지금과 별반 다를 것 같진 않은데 남자 만나지 않는 것을 운동으로 하고 있을 것 같은. 약간 비혼주의 운동을 하고 계실 것 같은.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자가 근데 제가 이성애자 여성이라면 근데 저도 진짜 이게 얘기하면서 지은님처럼 결국 상상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성애자 여성이라면이라는 이 명제를 어떻게 지금 적용하고 있냐면은 나 혼자 여자야.
다 남자야. 그래야만 내가 이성애자 여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뭐 사랑할 대상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그냥 네. 그냥 여집합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아 근데 사실은 그건 또 이성애자가 아닌 거잖아. 네. 안 되겠네요. 그러네요. 불가능한 라면들 왜 이렇게 많냐? 예. 그렇게 뭐 깊은 생각을 하고 적은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뭐 이거는 패스하겠다라고 하면 선언하셔도 되고. 네. 네. 뭐 다 얘기했지만 패스하는 걸로 그러면. 그래서 다음은 내가 만약에 트랜스젠더라면입니다. 네. 라면 뭡니까? 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긴 했거든요. 저의 정체성도 엄밀히 말하면 뭐 제가 편하게는 뭐 여성이고 부치고 레즈비언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농담 삼아 얘기를 하지만 뭐 저는 진짜로는 젠더 퀴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트랜지션도 좀 이제 심각하게 고려를 많이 해봤었고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짜 트랜스젠더 뭐 FTM이라면 어떨 것인가 이렇게 해봤을 때 그냥 키 작은 남자겠지 생각합니다. 엄청 네. 심플하다. 그냥 키 작은 남자 똑같이 만날 여자 있나? 여자 소개 좀 시켜대. 근데 어떻게 하면 여자를 만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앞에 왜 우리가 내가 그냥 남자라면 이랑은 다른 명제인 것이죠. 그죠? 그쵸. 지금 내가 트랜지션 한다면인 거잖아요. 그쵸. 지금의 이렇게 태어난 내가 남자로 트랜지션을 한다면 말이 막 네. 꼬이는데 제가 너무 당황해서 네. 그렇구나. 저는 근데 약간 부치들은 크면서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은 해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예, 뭐 이게 제가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모든 부치를 아는 거 아니니까 우리도. 네. 근데 다 조금씩은 디스포리아를 겪고 그쵸. 왜 난 남자가 아닌가? 난 왜 가슴이 커지는가? 왜 난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는가? 라는 상실감을 굉장히 어쨌든 어릴 때부터 많이 겪고 그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어릴 때는 그런 이해가 없으니까 내가 그 지정 성별과 다르게 내 성별을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걸 또 이제 성별 정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니까 네. 그냥 이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했는데 결국 트랜지션을 하고 싶을 만큼 그 저의 정체성이 그렇게 확고하지 않았던 거겠죠. 그러니까 네. 그쪽이 아니었던 거겠죠. 저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지윤님처럼 저도 젠더 퀴어긴 한데 편의상 이제 일단 뭐 고적상 여자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 편의상 그렇게 소개는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저를 그렇게 여자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내가 트랜스젠더 라면이라면 라면이면 네. 라면 저도 뭐 키 작은 남자겠죠. 트랜스젠더라면 그 트랜지션을 했다고 하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지금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뛰어넘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쵸. 극복해야 될 실질적인 문제들이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뭉갤 수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어물쩡 이렇게 그냥 여자 화장실 가도 되고 그래 어물쩡하게 이게 네. 넘어가고 지금은 그냥 굳이 이걸 안 하고 안 드러내고 갈등을 안 일으키고 이게 조용히 넘어가야지 하고 부모님한테도 그냥 얘기 안 해도 눈 질끈 감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게 진짜로 제가 트랜스젠더로서 확실하게 이게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모든 게 진짜 다 어려워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히 좀 상상을 잘 못하겠는데 네. 아무튼 네 힘든 키 작은 남자가 돼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제 키가 진짜 160만 넘었어도 조금 더 이제 진지하게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왜냐하면은 내가 진짜 그냥 일반 남자 사회로 들어갔을 때는 너무 작으니까 키가 그래서 이게 시장성이 없을 거라는 판단이 제일 컸어요. 연애 시장에서? 네. 그 여자들한테 안 팔릴 것이다 하는 그 걱정 때문에 좀 살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키에서 158cm에서 FTM이라면 그러면 엄청나게 노력을 했겠지. 어떤 노력? 다른 부분을 갈고 닦는 네, 노력? 다른 부분을 갈고 닦는 노력으로 여자를 만나는 노력을 엄청 했을 것 같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 같습니다.
참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삶이네요. 네, 뭐 그 동호회 같은 거 뭐 한 10개 나가고 일주일에. 그리고 사람들 오면은 절대 일어서서 안 맞이하고 앉아서 맞이하고. 네. 허리 꼿꼿이 세우고. 네, 그러고 이제 모임 같은 걸 엄청 많이 한 다음에 그 안에서 꼬셔서 이미 꼬신 상태로 일어서서 같이 나가고. 그런 식으로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노력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나의 키를 고려하기에는 나한테 이미 싹 감겼을 때 그렇게 후에 고려하게끔. 앉은 채로 그러면 얼마나 어디까지 홀려놔야 되는 거야? 거의 마법을 걸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야 되는 거죠. 뭐 거의 뭐 독서 모임이나 뭐 토론 모임이나 뭐 이런 걸 했겠지. 제법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셨네요. 네. 뭐 아니면 노래방에서 앉아서 노래로 어필하는. 네, 버스커 노래 부르고. 네,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도 MTF는 상상하지 않네. MTF 일단 지금 우리가 뭐 어쨌든 진영 선배 여자잖아요. 네. 굳이 이 삶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제 이성애자 남자나 FTM보다도 더 멀리 있는 거야. 팸이나 그러네. 이성애자 여성으로서의 삶에서 오히려 거기에 더 거리감이 있는 거야. 욕망해 본 적이 없는? 욕망을 한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영역이라서 그런가 봐요. 제가 모르겠네요. 네. 그냥 아무 생각도 들지 않음.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만약에 제가 MTF더라도 여성을 좋아했을 것 같아. 그 역은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남자였으면 이성애자였을 것 같은데, 지금 아닌가? 남자에서 여자로 넘어올 때는 여자를 좋아했을 것 같다. 근데 어쨌든 님의 욕망의 방향성은 여자인 거네요. 그러니까 살결이 부드러운 여자를 좋아했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MTF인데 남자를 좋아했다? 그러면 약간 가슴 큰 남자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네. 내가 강아지라면, 혹은 내 반려동물이라면 어땠을 것 같은지. 반려동물이 있으신가요, 주연님은? 저는 어머니가 키우고 있는 개가 있습니다. 빵글이라고. 네. 저도 이제 본가에 강아지가 있는데 히로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 아이가 되어본다면 인 거네요. 아니면은 그냥 뭐 상상 속에 그냥 반려동물 강아지라면 동물이라면 왜냐하면 저는 늘 이제 누군가의 사랑을 듬뿍 받는 강아지로 태어나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빵그리의 삶이 님의 삶보다 나아 보이나요? 아니요, 빵그리보다 조금 더 사랑을 받고 싶어요. 예를 들면 온 가족, 뭐 4인 가족이 있는 집에 거기에 이제 뭐 강아지 한두 마리 키우는 그런 집. 그래서 온 가족이 강아지 마스터인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가족이 외출을 해도 한 명은 꼭 강아지를 보는 그런 집이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싸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귀여워해주고 예뻐해주는 그런 삶. 돈을 안 벌어도 되는 삶. 얼마나 진짜 좋을까. 강영욱이 칭찬할 것 같은 그런 가정의 강아지이고 싶다. 네. 그렇군요. 그건 어떤 강아지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거네요. 그러면 강아지라면 그러면 그런 강아지로 산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으신 건가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도시 강아지일 수도 있지만 저는 또 약간 시골 강아지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시골 강아지가 되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다는 거예요? 시골 강아지의 삶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맨날 풀 뜯어 먹으러 나가고 이제 주인들이 맨날 음식을 할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는 맨날 음식을 하잖아요. 삼시세끼. 그럼 그 남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과연 맛있을까? 완전 맛있죠. 그리고 막 그런 데는 막 베스랑 뭐 닭이랑 이런 거 삶아서 준단 말이야. 걔들한테.
그것도 진짜 근데 이제 시골 강아지 중에서도 호강하는 강아지여야겠네요. 그렇죠. 완전 탑티어 강아지라만 할 수 있는. 진짜 먹다 남은 잔밥만 먹는 강아지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시골에. 그렇죠. 진짜 개밥을 먹는 진짜. 강아지도 있지만 막 상한 거 죽 쓰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주는 데도 있고 그러지 않는 그런 거 말고 어쨌든 사랑을 듬뿍 받는 강아지 네. 였으면 좋겠고 그럴 것 같다. 네. 뭐 이게 딱 예시가 있는데 그 중국인가 베트남 유튜브 중에서 엄청 이제 그 구독자가 많은 데가 있어요. 아마 중국의 소수민족이 하시는 유튜브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중국의 전통 음식들을 직접 이제 만들고 요리해서 이제 가족들이랑 그 집에 있는 강아지랑 같이 나눠 먹는. 같은 메뉴를 먹는 거야 그럼? 네. 거의 만들다가 이제 양념하기 전에 고기 남은 거 있으면 주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되고 싶었다. 네, 그 강아지가 너무 되고 싶더라고요. 저는 제가 강아지라면 혹은 뭐 어떤 사람의 반려동물이라면 이런 그 아예 그런 완전히 다른 동물이라기보다는 저는 저희 집 본가에서 키우는 개였다면 저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왜요? 저희 집 본가 개가 저희 집이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은 강아지를 키웠는데 다들 이제 그 새나개에 나올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단 말이죠. 다들 강하게 컸나요, 다들? 그치. 이제 강아지 키우는 거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옛날에는 좀 그랬잖아요. 맞아요. 산책이나 이런 거의 필요성도 좀 과소평가하고 옛날엔 먹는 것도 그렇고 다 가둬놓고 키웠어. 맞아. 가둬놓고 키우고 줄도 엄청 짧게 있었어. 해서 그렇게 하고 강아지들을 이해하려는 마음 별로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리고 막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지 않았어요? 강아지들? 저는 안 그랬는데 뭐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긴 했죠. 옆집에서는 걔 혼낼 때마다 너 이렇게 하면 보신탕 삶아버린다? 이렇게 진짜 하더라고요. 그런 잔인한 말을 농담이랍시고 하던 시대가 맞아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실 그 개는 개답게 키워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10년, 사람들이 15년 많았고 전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강아지 거의 뭐 동물 학대였던 거죠. 그거에 대한 인지는 없었지만 맞아.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강아지 관련된 이해를 높이는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강영욱 님이 강아지 강씨 강영욱 님께서 여러 가지 공헌을 했죠. 개들과 소통하는 법, 개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강아지의 욕망과 강아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던 시절에 강아지를 계속 키워왔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저나 이제 그런 강아지는 원래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라는 거가 최근에 좀 정립이 되었다고 할까? 인식이 좀 네. 식당은 백종원한테, 강아지는 강영욱한테.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어떤 문제 행동을 하는 강아지들의 문제는 강아지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주인들, 그러니까 주인이라기보다 주인이란 표현도 안 좋은 말이죠. 네, 반려인들에게 있다. 네, 그쵸.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제 과거에 키웠던 강아지들에 대해서 저나 저희 가족들이 약간 죄책감을 가지게 됐어요. 점점. 그리고 이제 지금 키우는 강아지한테는 그런 부분을 싹 다 이제 반영한 개선해서 다 개선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강아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강아지거든요. 네. 그런 아이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 강아지는 행복해 보이고 얘라면 괜찮을 것 같다. 특히 전 본가에 같이 살 때 출근할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얘는 집에 있으면 되니까. 출근할 때마다 얘는 그냥 이제 애착 인형 뜯으면서 심심하거나 이러면 또 다른 거 갖고 놀다가 또 이제 뭐 조금만 아양을 떨면 엄마가 먹고. 맛있는 걸 줄 거고 네. 밥도 절대 끊기지 않게 이렇게 항상 제공이 되고 산책도 매일매일 가주고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나는 이제 출근을 해야 돼. 오늘은 네가 가주면 안 될까라는 말을 이렇게 붙잡고 한번 한 적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제 강아지와 인터뷰를 해보지 않아가지고 그 아이가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저희 집 강아지 히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라면. 그렇군요. 네. 아니, 지금 집에 고양이 2마리도 키우시잖아요. 네, 저희 애인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가 이제 동거를 하면서 같이 가족으로 살게 되었는데 고양이들은
아직 속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매일매일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 그 항상 뭔가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아. 애들이 네. 물론 이제 만족스럽게 환경을 조성하고 뭐 이렇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쵸. 거의 고양이 집이잖아요. 그 집. 네, 항상 택배가 와도 사람 물건보다 고양이 물건이 많이 오는 집이기 때문에 네, 뭐 간식도 되게 종류별로 구비가 잘 돼 있고 이게 뭐 원하시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고 네. 하는데 모르겠어요. 얘네가 인간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해서 왜냐하면 강아지와 같은 그런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그쵸. 네, 제 이해 부족이겠지만 그래서 집에서 갇혀 사는 고양이는 사실은 안 행복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길고양이도 근데 힘들어 보이고 그쵸. 길고양이 삶도 힘들죠. 아니면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우리가 팸의 삶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강아지형 인간인 거지. 강아지에 조금 더 가까운 거지. 굳이 이제 동물의 날 대입한다면 강아지지 네. 고양이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 고양이도 지금 A인분 고양이라고 하니까 네. A인분은 팸이신 거잖아요. 약간 이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쵸. 네. 고양이 좋아하시는 부치분들도 있고 네, 편의상 뭐 일단은 네. 그런 걸로 해둡시다. 네, 진짜 네. 폭력적으로 나누자면 그런 거지. 네. 오늘 전반적으로 폭력적이에요. 네. 오늘 막 그냥 허공에다 대고 계속 주먹을 휘두르는 느낌인데 네. 아무튼 그렇군요. 네. 다음 바로 넘어가자면 부산이 수도라면.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에 잠시 임시 수도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수도가 아닌 거죠. 그쵸. 예, 현재는. 근데 이제 어느 평행우주에 부산이 수도인 대한민국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다 대학을 부산으로 오고 상경한다 하면 하경인가 그러면? 그러네. 그리고 표준어가 이제 경상도 사투리가 되는 거죠. 사투리가 아닌 거죠. 이제 서울 사투리라고 하겠죠. 그러겠네요. 그리고 이제 서울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부산에 이제 유학 와가지고 부산 사투리로 그러니까 표준어 교양 있는 네. 부산 사람들이 쓰는 말로 교정하려고 그래서 야 너 진짜 서울 사람 티 안 난다 이렇게 진짜 서울 사람이야 이러면서 와 진짜 안 믿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각종 지역에 대한 무신경한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네가 부산 오면 안 돼? 부산에 다 있잖아. 다음에 한번 서울 놀러 갈게 이렇게. 서울에 뭐 있다던데. 내 친구 서울 사는데 혹시 걔 알아? 혹시 야 서울엔 진짜 바다 없어? 어떻게 살아? 거기 지하철 없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역사책이나 이런 데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 전부 다 이제 부산을 두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상 대신에 약간 동래부사상 이렇게. 이순신은 더 위대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좀 바다를 네. 이순신 장보고 뭐 이런 쪽이 아무래도 굉장한 지금도 위인이지만 더 굉장한 위인으로 추앙받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은 그 우리 군인들 중에서도 해군이 제일 짱이고. 그렇지. 다들 해군 가는 거예요. 다 해군 가려 해병대 가고 막. 잠시만 그러면 지금 갑자기 북한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이제 전제를 새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수도가 부산이라면 뭐 편했을 것 같네요. 일단 이 주류로서의 삶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나. 그러면은 이제 부산에서 맨날 방송 같은 거 했겠네. 길거리에 연예인들 보고 일단 시골집 키웠지란 말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네. 우리가 하진 않았을 거다. 이제 서울에 사는 쥐모 씨 두 분이서 하시겠죠. 그렇겠네요. 우리는 우리가 아닌 그냥 퀴어 방송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안 듣겠지. 그러지 않았을까? 좋네. 네. 그리고 어딜 가도 뭐 이제
부산에서 왔다고 하면 대충 다 그냥 한국인 줄 알 거고 외국에 나가도 그런 편리함이 좀 있겠네요. 약간 부산 토박이인 거에 대해서 약간 자부심 가지고. 그렇지. 저희 3대가 부산 분이어가지고요. 그렇지. 이렇게 섞이지 않았다. 순수 혈통이다 이렇게. 그렇지. 쓸리데린 부산인 거지 거의. 그렇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부산이 수도라면. 그냥 한 번은 해도 되지 않나? 우리 수도 그냥 돌아가면서 하면 안 돼요? 제비 뽑기 해가지고. 네. 아니 그냥 맨날 뭐 강남 땅값이 너무 올랐다. 서울로 인구가 집중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근데 억지로 수도를 만든다고 해서 진짜 수도로서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뭐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의지도 없는 게 문제라고 그렇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수도의 몇백 년 역사를 한 순간에 뒤바꿀 수는 없겠지만 아예 대체 역사물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이 전체가. 그렇죠. 습슬. 넘어가 버리자. 알겠습니다. 네. 동성 결혼이 법제화 된다라면 진짜 억지 같은데 원래 문법대로 하면 된다면 인데 오늘 라면 특집이기 때문에 그쵸. 된다라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각자 이제 사귄 사람이 있고 하니까 결혼을 할 거냐?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 동성 결혼이 법제화된 세상을 상상해 보는 걸까요? 둘 다죠. 네. 당연한 걸. 죄송합니다. 네. 되게 또 단편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네.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된다라면? 근데 동성혼이 지금 당장 법제화 된다 해도 지금 결혼할 돈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돈을 모아놓고 좀 그 혼수도 해야 되고 집도 있고 이렇게 좀 할만해야 할 텐데. 그래야 정상가족 이르지. 네, 근데 레즈비언 특 돈 없음. 그래서 가난함. 네, 돈 벌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동성결혼을 법제화된다라면 저는 이제 지금 현재에서 이제 개선된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현재 과거가 바뀌는 게 아니고 앞으로 조만간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참석할 결혼식은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부조할 때가 남았다. 그러네. 2배로 다녀야겠네. 그 생각부터 드네요. 그래서 마냥 좋지만은 않다? 어떡하지?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력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남들이 이제 축하해 주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그럼 지금부터 계를 해야겠다. 동성결혼 합법화 계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축의계를 하는 거죠. 축의계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만약 우리 죽을 때까지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면 뭐 다 같이 뭐 퀴어 타운이나 세우는 거죠 뭐. 그 정도로 모은다고? 아니 평생 안 된다면 그 정도 모으지 않겠나? 타운을 세운다고? 네. 뭐 아니면 그 다 같이 식만 하든지 뭐 여행이나 가든지 아니면 합동 결혼식이나 올리든지. 네네네네. 그 지금 대책으로 동성결혼 법제화가 될 것을 이제 대비해서 축의계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 얼마 남지 않았을 거다. 네. 얼마 남지 않았나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접대도 얘기했는데 퀴어 무당분께서 2026년인가 그때 26년. 된다 했기 때문에 진짜 얼마 안 남았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해도 뭐 그렇게 많이 모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해보고 싶네요. 제 전 직장에 청첩장 보내기, 공지 올려주기. 그게 이제 회사 인트라넷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원들만 쓰는 어떤 그 서비스 페이지, 홈페이지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경조사가 올라와요. 그 퇴직한 그 직원에 대해서도 전 어디 근무했던 누구누구 주무관 뭐 결혼한다고 올려요. 하면 그렇구나. 이제 뭐 그 사람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싹 부조를 해주거나 결혼식에 참석을 한단 말이죠. 그거를 한번 해서 좀 그 회사에 나는 없지만 그 회사의 센세이션을 좀 일으키고 싶다. 웅성성. 그거가 좀 재밌을 것 같네요. 그 떡 돌리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떡을 돌린다? 네, 예전 회사에서 그 자기 그 아기가 돌맞이했다고. 100일떡 같은 거? 돌떡? 네, 돌떡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예쁘게 뭐 봐주세요 하는 그런 떡을 먹었던. 떡 돌리기를 해보고 싶다. 떡 돌리기를 해보고 싶다. 우리도 뭐 축하할 일 있으면 떡 한번 돌리죠. 뭐. 뭐 어디다가 돌릴 건데. 뭐 어디든 간에. 서면 길바닥에서 돌릴 것도 아니고. 디아블로 만렙 기념 이런 거 해가지고 떡 돌리고 뭐. 네. 뭐 시키지 뭐 100회 이렇게 하면 뭐 첫 야외 방송 뭐 이런 거. 야외 방송. 공개 방송 이런 거 하면 공개 방송하면 떡 돌리고. 떡 돌리고 거기 이제 무지개 백설기 이런 거 하는 거지. 좋다. 괜찮네. 네. 다음. 네. 나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라면? 진짜 후반부로 갔어. 억지 라면이 잔뜩 나오고 있네요.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은지. 초능력. 저는 순간이동이요. 저도요. 이러면 순간이동 능력자들끼리의 대화가 될 수밖에 없잖아. 왜 순간이동을 원하시는지. 왜냐면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쵸. 네. 또 멀리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 이동 시간에 압도돼서 그 귀찮아지거나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좀 불식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 가고 싶은 기분이다 하면 바로 갈 수 있게 제한이 없겠죠. 이 순간이동이라는 능력에는. 제 상상력이면 제한이 있겠죠. 만약에 하찮은 능력이라면 뭐 3초만 할 수 있다던가. 이 3초 잠깐 나타났다가 돌아오는 거. 공중부양인데 하찮은 초능력이면은 뭐 30cm 지면에서 떨어질 수 있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래도 세상에 이런 일이 정도면 나올 수 있겠다.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네. 지훈님은 그러면 순간이동 왜 하고 싶으세요? 저도 약간 이동하는데 스트레스가 크고 우리의 삶이 전부 이동하는데 쓰다가 가잖아요. 그래서 순간이동을 한다면 조금 더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산성에 집중을 한 거구나. 생산적인 게으름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상 적재적소에 있고 싶은 마음. 네, 지금 집에 가고 싶다면 바로 가는 거지. 그런 실천적인 게으름. 게으름도 적극성이 필요하다. 네, 적극적인 게으름을 할 수 있고. 그러네. 이게 억지로 부지런해져야 되는 게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된다는 제약 때문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순간이동을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왠지 범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절도 종류인가요? 네, 약간 절도도 많이 했을 것 같고 무단횡단도 많이 했을 것 같고. 근데 횡단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순간이동이 가능하면? 그러네. 그냥 무단이 아니라 횡단이네. 그냥 횡단. 그냥 뭐 아무 제한 없는. 합법 횡단. 횡단. 합법 횡단이지. 그냥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횡단을 하는 거지. 뭐 약간 뭐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의 근방 이런 데로 순간이동해서 훔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모르지 않을까? 너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지읒이 순간이동 능력을 손에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인터폴에 수배되지 않는 이상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수배가 될 수가 없겠다. 수배. 님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니까 진짜 위험한 사람이 되겠네요. CCTV 없는 나라로 갈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좌표를 생각해서 가는 거겠지? 네, 그거는 이제 구글어스로 찾아보고 가야지. 구글어스에서 찍어보고. 그래, 거리뷰 찍어보고, 여기로. 요 정도가 괜찮군. 여기로 떨어지면 되겠네요. 이 가게 뒷문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근데 초능력 없잖아요. 그러네.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약간 금지된 지역. 뭐 DMZ 이런데요? 그런 것도 DMZ 이런 데도 괜찮고 왜 뭐 미국의 왜 군사 지역이라 가지고 외계인 나온다는 외계인 나온다는 그 무슨 구역 또 미스테리 덕후잖아. 또 거기 이렇게 그냥 철통 같은 보안을 뚫지 않아도 되잖아. 슝 갔다 오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왜 제가 한창 괴담에 빠져 있을 때, 왜 흉가 체험 이런 거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흉가도? 수틀리면 바로 집에 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쪽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더 저를 무서워하겠죠. 근데 귀신도 순간이동 가능하잖아요. 이러면서.
귀신이 당신 몸에 붙으면은 같이 순간이동. 그런 설정이에요? 그러지는 못하는 설정으로. 귀신도 순간이동 가능하지 않아? 그러지는 못하는 설정으로 하고 싶은데 내 능력에 누군가를 업고 가는 그런 능력은 포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애인이랑 같이 여행을 간다. 그럼 자기는 마카오로 이미 가 있고 애인은 비행기 타고 오는 겨? 제 능력에 그런 제한이 생겨버린다면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애인이 안 돼. 지금은 나랑 같이 가야 돼. 내가 능력이 있지만 꼭 참고 너랑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각종 대중교통을 경유해가지고 그렇게 가야 된다. 사랑을 증명해야 된다면 뭐 해야지 뭐. 어쩌겠노. 내 혼자 가서 뭐 해요. 그리고 같이 놀러 가기로 한 건데 그렇죠. 나 혼자 놀러 가는 거면 간편하게 갔다 오면 되겠지만 그 과정 또한 여행이니까. 그렇지. 그 공항샷 찍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냥 애인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이럴 때 나 좀 쓰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왜 순간이동이 필요한데? 네. 그런 아무튼 지금 현 상태로는 불가능한, 능력이 없는 우리의 현 상태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네요. 그게 범죄가 됐든 뭐 흥미로운 일이 됐든 단순하게.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미래를 예언하거나 과거로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초능력. 그 시간을 돌리면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관찰만 하고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사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왜냐하면 로또 숫자만 보고 오면 되기 때문에. 미래로 가서? 네. 혹은 과거로 돌려서. 네. 다시 새로운 숫자를 찍는 거지. 나는 토요일 방송을 보고 이미 본 상태로. 네. 근데 주로 이제 자신의 개인의 영달과 관련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근데 좋은 것 같네요. 그렇게 실리적인 이용을 한다는 거는. 저는 근데 과거나 미래로 돌아가는 능력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영향력을 미칠까 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그걸 알게 됐을 때 내 삶이 망가질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망가요? 뭐라는 거야? 망가질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알아버린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돌아가서 그 장면을 계속 볼 수 있다거나 그런 능력을 가져버리면은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삶이 피폐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현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앞뒤가 존재하는 거잖아. 네. 이 현재가 다 망가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뭐 있으면은 적당한 선에서 이용하지 않을까? 중독될 수 있겠지만.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조금 무서운 부분이에요. 그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네. 오케이. 다음 라면. 머리 위에 게이 지수가 뜬다 라면. 나에게 게이다가 생긴다 라면. 생긴다 라면? 이거 다람쥐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뭐뭐 했다람쥐라는 그런 느낌인데 게이 지수가 머리에 뜬다. 네, 모든 사람들 머리에 이제 게이 지수가 뜨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에만 이렇게 위에 이렇게 숫자가 뜨는 거잖아요. 네, 보이는 게이 지수는 뭐 어떤 건가요? 5찍만 점에 그럴 수도 있고 스펙트럼이 보일 수도 있지. 뭐 색깔로서. 네. 그러면 그게 뭔가 딱 정해진 어떤 게 있다는 거네. 내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 게 아니고. 신기하다. 그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여기 뜬다는 거네. 재밌겠네요. 근데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 것도 볼 수 있는 거잖아. 네. 아는 사람 거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짐작하거나 아니면 짐작한 게 틀렸더라도 이거는 아니었네. 이런 부분이 아니었네. 라고 이렇게 어쨌든 이네 아니네를 판단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 거 뜨면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지하다님은 좋겠다. 왜요? 왜냐면 활자를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활자들이 이제 둥둥 떠다니니까. 너무 징그러운데? 읽을 거리가 엄청 많겠네. 아니 정보긴 정보인데 네. 그냥 진짜 숫자 같은 거잖아요. 네. 어떤 말이 되는 말을 좋아하지 나도. 무작위한 그런 랜덤 수치가 뜨는 거를 막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젠더 퀴어 뭐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뜨는 거지. 그렇게 상세하겠다? 함유량처럼 이렇게 뜨는 거지. 함유량처럼 식품 그 뒷면에 있는 것처럼 정체성 함유량이 뜨는 거지. 일단 거울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난 내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 가끔.
그래서 지수가 뜬다는 거는 그게 어떤 형태일지, 그러니까 님이 말한 것처럼 그래프가 될지 색깔이 될지 숫자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흥미롭게 볼 것 같고, 근데 한 일주일 지나면 무덤덤해질 것 같아요. 그렇겠죠. 진짜 이 보이는 것과 실제 지수가 너무 다를 것 같고 이제 사람들이 진짜 엄청나게 내숭 떨면서 살아갈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엔 각종 맞아. 욕망을 감추고 아닌 척 혹은 인 척 하고 살아갈 것 같아서 그게 처음엔 되게 충격적이고 너무 흥미롭고 이제 눈을 벌겋게해가지고 계속 볼 것 같은데 한 일주일 지나면은 시들해질 것 같아요. 그것에 익숙해져서. 근데 게이다가 생기는 건 또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서로 같은 게이만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 그 약간 이건 신호가 오는 건가요? 삥 이렇게 그 좋아하면 울리는처럼 반경 10m 내에 게이가 있으면 울리는 거지. 그러면 서면 지하상가 지나가면 띵띵띵띵띵 이렇게 알림 꺼놔야겠네. 약간 그 네. 재난 문자 꺼놓는 것처럼 알림을 꺼놔야겠네요. 내가 보고 싶을 때만 봐야겠네. 네. 지훈님 어떨 것 같아서 어떠세요? 게이 지수가 뜬다라거나 네. 게이다가 생긴다면? 저는 약간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왜 약간 반대파 중에 그 수장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민님은 정치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전제가 동성애 반대하는 그런 이제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게이 지수를 내가 확인하고 까발려야지. 너희 반동성애 운동을 하고 있는 수장이 사실은 게이 함유량이 이 정도다. 너네는 게이 이렇게 함유량. 순도 100% 이성애자가 아닌 이런 수장을 따를 거냐. 이렇게. 재밌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퀴퍼 가면 왜 반대 집회 엄청 하잖아요. 네. 거기 이렇게 쓱 훑어보면은 쓱 훑어보고 아유 진짜 많을 것 야 같아. 너는 19%나 있어. 이렇게 가서 하나하나 안아주고 싶다. 아이고 너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네. 얼마나 이렇게 힘들까 안아주고.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진짜 와해시켜버리고 싶네요. 근데 이거는 나만의 능력인 거잖아. 네. 이거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저 사람 함유량이 얼마야라는 거를 그거를 또 본인은 아니라고 우겨버리면 그렇지. 또 그거를 얘기하기가 쉽지 않겠네. 그렇지. 설득하기가 쉽지 않겠네. 그거를 보고 이제 그거를 힌트로 어떤 근거를 찾아내려고 어떤 증거를 찾아내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어떻게 공격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의 게이 함유량을 알아내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사람 노트북에다가 게이 야동을 깐다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 매력적인 동성을 이제 주변에 약간 보좌관처럼 이렇게 세워가지고 함정에 빠뜨린다든지 심리 공격을 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사진 찍고 해야 되네. 그래야 2차적인 공격이 가능하겠네요. 굉장히 계략이네요. 계략적이다. 네. 굉장히. 나 위험하네. 나 초능력 생기면 안 되겠다. 나는 그냥 진짜 호기심으로 소비할 것 같은데 님은 어떻게 지금 세상을 바꾸려고 하네. 그래서 이 라면의 진심으로 이렇게 하셨구나. 네. 근데 그냥 라면이 좋아요. 뭐뭐 라면 하니까 뭐 나는 재밌을 줄 알았는데 힘드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만족하면서 살아야겠다. 지금이 좋은 것 같다. 네,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라면을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 지금 방금 어디 갔다 온 것 같냐면 상상력 지옥에 다녀온 느낌. 상상해. 네. 상상하지 않으면 계속 지옥불에 탄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근데 결국 대답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 지옥불에 계속 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하다님은 N이잖아요. 상상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 어떤 상황에서 그 가지를 뻗어나가는 어떤 평행우주를 상상하는 걸 좋아하지 갑자기 이제 모든 전제를 뒤엎는 어떤 전제를 팍 주면서 여기서부터 우주가 출발해. 그러니까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되는 그게 굉장히 힘드네요. 직접 이렇게 생각을 본격적으로 해보니까는. 그렇군요. 2시간 넘어갔다. 좋다. 그러면 네 오늘 이 라면 특집 어떠셨어요? 진짜 지하다님이 라면의 진심이어서 그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걸려들기를 바라는 그런 방송 주제였던 건가요? 근데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네. 근데 저는 진짜 오늘 이렇게 다 표현을 못한 것 같아요. 저 라면이 인생인 사람입니다.
라면요. 라면녀거든요. 완전 라면 여성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관계상 사실 모든 라면 하나에 대해서 평점을 매기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뭐 그런 방송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라면이라는 데서 착안해서 주연님이 오늘 여러 가지 가정법 문장들을 가져오셨는데 뭐뭐라면 뭐뭐 다라면 네 가져오셨는데 이것도 네 접근이 신선한 만큼 네 당황도 많이 했지만은 네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가 헛소리를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심수봉 방송만큼이나 어이없는 심수봉 방송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는 뭔가 하나를 향해 달려가는 게 있었는데 이건 양갈래로 찢어져서 우리가 서로 다른 라면을 향해 서로 다른 라면을 향해서 달려갔다가 지금 중간에서 다시 만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희만의 여행을 다녀온 그런 느낌이고 들으시는 분들 네 지난 방송 댓글 한번 읽어보면서 네 오늘 마무리를 좀 그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팟빵에 달아주신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네. 매일 작은 혁명님께서 14회 기획 시퀴즈 방송 코너에 시퀴즈 화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다음 15회 아마 연달아 들으신 것 같아요. 뒤늦게 네, 제때제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15회 연애혁명 말고 광점혁명 GPG면 백전백승 요 편에 지금 댓글을 또 달아주셨는데 저는 복구, 적응, 포용, 긍정, 절친 테마가 강점이네요. 헤헷. 오늘도 너무 즐거운 방송이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희 방송 듣고 해보셨네요. 네, 해주셨네요. 네, 이분 말고도 또 해주신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이분이 복구, 포용, 절친? 그 절친은 뭐예요? 그러게. 근데 그런 테마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랑 나랑 절친이다 이런 거야? 사교성이 좋다는 걸까? 이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 굉장히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분이시네요. 그러네요. 약간 사회성이 말레비신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뭐 힐러시네요. 힐러. 네. 네. 그리고 다음은 고지식 박사님이 남겨주셨는데 이분도 직접 해보셨네요. 저는 발상, 전략, 자기 확신, 배움, 주도력 나왔어요. 네. 저랑 발상이 겹치시네요. 근데 발상해낸 전략으로 자기 확신과 함께 배움으로 조금 더 심화를 거친 다음에 주도력을 갖췄다는 건 이거는 거의 불도저네. 히틀러 아닌지. 죄송합니다. 네, 불도저 저렇고 굉장히 추진력이 있으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방금 지훈님이 해주신 게 거의 사주풀이처럼 문장 완성을 해주셨어요. 이 단어들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6회에도 고지식 박사님이 댓글 남겨주셨어요. 진정한 부치의 사랑은 부처의 사랑이다. 심수봉. 이것도 완전 네 인용문처럼 또 써주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네, 문장인데 진짜 일단 심수봉님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으시고 네 진정한 부치의 사랑은 부처의 사랑이다. 이거 저희가 지난 방송 그 로즈데이 특집 얘기를 하면서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나온 얘기가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석가탄신일이 안 지났더라고요. 네.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 월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잘못된 방송이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방송이며 그리고 제 애인도 자기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정정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거를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라는 그 해석을 제가 부치의 사랑이라고 해석했다 했잖아요. 제 애인이. 네네네네.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것은 100% 너의 해석이며 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저급하게 해석한 적이 없고 그렇게 이제 정정 방송을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나 지읒은 얼마든지 이렇게 거짓부렁을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걸 선언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방송에 대한 지금 정정과 사과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선서하라는 말도 사실 한 적이 없고 그냥 선언하라고만 했는데 제가 또 거기에 과장을 한 거거든요. 계속해서 거짓이 나오고 이 방송 전체가 지금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주의가 너무 뒤에 나오네. 이 방송 청취자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너무 뒤에 나오는데 뭐 충분히 알고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거는 전혀 애인분이 얘기한 게 아니란 거네요. 네, 저도 처음 알았네요. 본인의 주장이 아니라 내가 그냥 마음대로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진실은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가 총 겨누고 있는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또, 네, 로즈데이 특집 방송에 10572843님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회차 왜 이렇게 킹받습니까? 선지국밥집 어딘지 궁금하네요. 거기 밥 먹으러 가서 중년들의 사랑 싸움 직관하고 싶음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진짜 킹받는 방송이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킹받는. 진짜, 네. 오늘도 근데 버금가는 킹받는 걸로 치면 오늘 방송이 더 그러지 않을까? 한다라면? 한다라면? 이러고 있고 계속 이상한 라면 순위 매기고 있고 막. 나도 이거 나중에 편집할 때 현타가 시게 올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유일하게 저희가 어떤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시키찌 방송에 어떤 장미를 몇 송이 주시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짤 하나랑 구구절절한 사람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99송이를 주시고 싶으시고 네. 그 의미는 구구절절한 사랑.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 짤에 있는 것도 소개를 드리자면 요거는 딱 이제 짝짝이 숫자만 돼 짝짝이 있네요. 숫자네. 네, 22송이, 22송이는 우리 둘만의 사랑. 네. 33송이는 당신만을 진삼으로 사랑합니다. 진상으로 사랑한다고요? 진삼으로. 진심으로. 33이 왜 진심이지? 모르겠네. 이거는 그냥 끼워 맞춘 것 같아. 네. 그리고 44송이는 사랑하고 또 사랑해. 네, 이건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한 거랑 같네요. 네. 그리고 55송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오. 너무 싫을 것 같은데 55송이. 돌아오. 진짜 가고 싶을 것 같다. 55송이 주면서 다시 돌아오오 이러면 신고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이제 이 10572843님께서 주신 99송이는 구구절절한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랑이 구구절절하긴 한데 굳이 구구절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구구절절 하시다니까. 네. 저희도 구구절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포조님께서 저도 오랜만에 했는데 결과를 다시 찾아보니 개발, 공감, 적응, 최상화, 화합이 나왔네요. 오, 34개를 다 모으겠다는 지하다님의 야심찬 포부를 꼭 이루시길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거 저희 또 강점 영명했던 그 방송에 대해서 예전에 또 해보셨나 봐요, 포조님은. 그런가 봐요. 최상화. 네, 저랑 겹치네요. 제 주변에 최상화 테마를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 강점은 아닌데 최상화가 하나씩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또 없는 테마기도 하고. 이분은 또 풀이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분은 보니까 이분도 약간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걸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중립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중립. 네, 왜냐하면 화합을 우선하실 것 같아요. 공감과 적응과 화합을 최상화하셔서 그래서 뭔가 분열되고 싸우고 뭐 이런 것보다 중재하는 거를 좀 좋아하실 것 같은? 약간 위아더 월드 느낌이네요. 네. 그냥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고 저는 클리프턴 박사도 아니고 석사도 아닙니다. 학사도 아니고요. 학사입니다. 학사. 네네네. 34개를 다 모으겠다는 야심찬 포부 응원 감사합니다. 네. 좀 처음 보는 그런 특성들이 많아가지고 포조님을 이제 싹 껴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싹 껴안고. 네. 지하다님께서. 네. 지금 올려주신 분들 전부 다 제일 첫 번째 있는 그 강점이 저희랑 또 다르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이랑 다르기 때문에 네. 전부 다 그럼 일단 저의 포켓몬 후보로 들어와 주시는 걸로 제멋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오도로님. 쥐윤님 1인 3역 레전드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게 지난화에 저희 로즈데이 특집 방송 때 쥐윤님이 선지국밥에서 있었던 해프닝을 굉장히 연기력이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재연을 해주셨어요. 거기서 이제 무려 1인 3역을 하셨는데 첫 번째 이제 선지국밥에 앉아있던 할저 씨와 할주머니 두 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씩씩거리면서 들어온 할주머니 2 해서 총 3분에 대해서 이제
다 각기 다른 어조와 캐릭터성을 심상을 담아가지고 네. 표현을 하셨거든요. 다 네. 구분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 댓글 보고 다시 들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똑같은 아줌마였는데도 완전 구분이 다르지. 됐다. 이런 맞아. 얘기를 좀 들었고 그 아저씨는 옷인 줄 알았어요. 진짜 뭐니 해도 진짜 아저씨 연기를 진짜. 참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잘해서 약간 소름 돋았고 네. 자주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너무 진짜여가지고 그 상황극에 좀 특화가 돼 있다. 경상도 상황극에 장점으로 키워나가면 어떨까요? 강점으로서 이것도. 그럼 뭐 다음번에 약간 사연 방송 같은 거 하면은 라디오 그 극장처럼 라디오 극장. 네. 네. 재밌겠네요. 그렇게 해보면. 대본을 써오십시오. 네. 네. 다음 뉴욕지 분께서 마찬가지로 지난번 저희 로즈데이 특집 방송 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나도 힐해줄 수 있는 애인이 있으면 좋겠다. 겜덕은 울어요. 이번아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다고 네, 예의상 해주신 말씀이실까 아니면 정말로 취향이셨을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느 쪽이든 감사드리고 네, 본인이 힐러가 될 생각은 없나 보네. 본인도 뭐 그 딜러인가 보지. 딜러나 탱커인가 본데 근데 본인이 힐을 해줄 수 있는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네요. 그렇군요. 힐러 혼자선 고독하다 이거지 아무래도. 그래 아무도 없는데 그냥 아무를 힐해줄 수는 없으니까. 무를 힐해줄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를 힐해주다 보면 그 사람이 애인이 되면 애인을 힐해준 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러긴 싫으시겠죠 아무래도. 네, 아무튼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겜덕이신가 봐요. 근데 이제 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슬픔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화이팅. 어떻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우리가 힐을 해줄 수가 없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소개였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 둘 다 T여가지고 진짜 T랑 관련 있어? 우리가 지금 공감을 못 해주고 있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하다고요. 담백하지요. 네, 담백하고 네. 진짜 뭐 더 이상의 뭐 지척거림도 없고 진짜 깔끔한 것 같다. 우리가 질척거리는 거 우리 얘기할 때뿐인 것 같아요. 우리 자기 얘기할 땐 진짜 질척거리는데 자기의 맛 가득한 그런 쥐들이어서. 네. 오늘 라면 방송에 대해서도 제가 좀 호된 피드백이 예상이 되는데 네, 각오를 하고 세상으로 내보내야겠네요. 지훈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별 생각이 없습니다. 뭐 라면에 대해서 뭐 더 약간 논의하고 싶은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써주십시오. 지금 여기 불난 집에 지금 기름을 더 부어놔. 불이 안 잡히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라죽 나는 절대 반대다. 라면을 어떻게 부셔서 끓여서 퍼져 먹느냐. 괜찮지 않나요? 라죽. 저는 라죽 별로. 진짜? 네. 컵라면에 볶음면에 밥 비벼 먹는 거는 괜찮은데 죽처럼 이렇게 전 퍼진 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꼬들 파세요? 네, 꼬들 팝니다. 꼬들 파고 그리고 이제 계란을 풀지 않는 파다. 네. 님은 저랑 라면 상성이 상극이네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혹시 스프 먼저 넣으세요? 아니면 면부터 넣으세요? 전 면부터 넣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물 끓기 전에 그냥 다 때려 넣습니다. 그러면은 면이 그 똑같습니다. 어정쩡한 온도에서 불잖아. 네? 아니요, 안 뿝니다. 진짜 그 잠깐 사이에 금방 끓어요 물이. 이거 좀 방송 끝나고 저희 이 방송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 좀 논의해야 될 것 같은. 아니 그 물 끓기 전에 면이랑 스프랑 건더기 스프랑 한꺼번에 넣으면은 훨씬 간편해집니다. 그렇죠, 편하죠. 한 번에 넣으면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한 번만 해보면은 다시 못 돌아갑니다. 나중에 물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넣고 이렇게 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저의 전통을 지키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지금 라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네, 오늘 집에 가면 라면 먹을 것 같네요. 오늘 저녁에 이 녹음 끝나고의 기분에 맞는 라면은 뭡니까? 근데 저 이미 점심 때 라면을 먹었어요. 저도 라면 먹고 왔습니다. 네. 돈코츠 라면 먹고 왔습니다. 라멘을 드셨군요. 저 라멘을 먹고 왔어요. 네. 역시 라면 특집. 네. 그 끝나고 나면은 약간 볶음류가 땡기더라고요. 저는 볶음류? 네, 전에도 녹음 끝나고 나서 자주 라면을 집에 가서 먹었는데 라면 볶기.
좋아하고 아니면 홍라면, 매운 치즈라면. 매운 치즈라면 네, 먹네. 그것도 맛있고 아니면 까르보 불닭. 저는 네. 까르보 불닭 먹을 것 같아요. 아하. 네. 네. 그런 기분입니다. 네. 그런 기분의 방송. 그러면 그런 기분으로 종료를 해볼까?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라면은 뭔지 또 어떻게 드시는지. 네, 또 진순이를 깔려면 또 까도 됩니다. 진매파 분들, 네, 진순이를 까고 싶다, 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뭐 주셔도 뭐 저희가 읽고는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오늘 완전 안 나온 라면들 있잖아요. 네. 뭐 꼬꼬면, 나가사키 짬뽕 이런 거. 네, 많은 라면을 사실 다루지 못했죠. 지금 네. 라면 시장에 굉장히 많은 라면이 나와 있는데, 네. 그리고 지금 밀가루가 폭등 때문에 라면값도 많이 올라서 맞아요. 네, 라면 덕후로서 저는 너무 슬픈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네, 다들 네 라면 생활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자기의 라면 꿀조합 이런 거 얘기해 주셔도 네네 라면에 관한 어떤 얘기든 후기로 남겨주시면은 네 다음 시간에 읽으면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넵. 넵. 그럼 지금까지 시골쥐 퀴어찌였습니다. 안녕.